82세 엄마, 사랑이라 믿었지만 전 재산과 딸의 보험금까지 잃은 이야기. 여러분,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당신의 전 재산과 가족의 삶까지 앗아간다면 그건 과연 사랑일까요? 82세의 어느 어머니, 그분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랑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사랑이 아닌 15억 원의 절망이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십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시니어 세대의 새로운 범죄, 로맨스 스캠에 관한 실화입니다. 저는 올해 82살이 된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남편과는 오래전에 사별했고 자식들은 저마다 가정을 꾸려 떠나갔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외로움이 늘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지요. 제 삶은 그래도 남들보다 풍족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부동산에 투자해서 구로와 천호동에 건물 몇 채를 가지고 있었고 임대 수익만으로도 통장에는 늘 수십억 원이 들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돈은 있어도 제 옆에 대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하루 종일 아무 말 없이 혼자 지내다 외로움을 달래려 휴대폰을 켰습니다. 늘 그렇듯 무료한 마음에 SNS를 스치듯 넘기고 있었죠. 그때 낯선 사람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름은 프랭클린 조. 스스로를 50대 초반의 예멘 출신 의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처음엔 의심부터 들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왜 굳이 말을 걸까? 하지만 그의 사진 속 모습은 눈길을 끌었습니다. 중후한 분위기, 반듯한 의사 가운 차림. 어딘가 영화배우 같은 기품까지 풍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다정한 말투로 다가왔습니다. 너는 나의 천사야. 당신은 내가 평생 찾아 헤맨 단 한 사람입니다. 처음엔 웃어 넘겼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을 여자가 있을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간질거렸습니다.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침이면 좋은 아침 내 사랑, 밤이면 편히 자요, 내가 곁에 있어요. 몇십 년 만에 누군가의 애정어린 안부 인사를 받는다는 게 그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습니다. 차갑게 굳어있던 제 마음이 서서히 풀려갔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가 메시지를 보내주길 기다렸습니다. 화면 속 그의 말 한마디, 사진 한 장이 제 하루를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그가 진심이라는 것을. 아니, 어쩌면 이미 믿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가 평소와는 다른 목소리로 다급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내가 지금 큰일에 휘말렸어. 적대국가의 의료구호 현장에서 돈이 가득 든 상자를 습득했는데 이걸 한국으로 보내려면 세관 통과 수수료가 필요해. 하지만 내 손으론 당장 낼 수 없어. 당신만이 나를 도울 수 있어. 저는 그 순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구해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의심? 그런 건 떠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를 믿었으니까요. 그의 말 한마디면 제 평생 모아둔 돈도 아무렇지 않게 내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도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운송업체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조금만 더 보내주면 곧 당신 곁으로 갈 수 있어. 저는 이미 3천만 원을 보냈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로 그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더 도와야지라는 마음뿐이었죠. 그렇게 다시 돈을 보냈습니다. 그 후에도 끊임없이 이유가 생겼습니다. 세관 직원이 뇌물을 요구한다. 운송 도중에 사고가 났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저는 매번 이게 마지막이겠지 하면서도 통장을 열었습니다. 3천만 원이 1억이 되고 1억이 5억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10억 원이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빠져든 것이 사랑이 아니라 치밀하게 짜여진 덫이었다는 걸. 아들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을 낚아채더니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더군요.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거 보이스피싱이야. 사기야. 왜 이런 걸 믿어?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곧바로 아들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은 내 친구야. 내 연인이야. 너희가 뭘 알아? 그는 나를 사랑해. 매일 아침 나를 걱정해주고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아들은 답답한 듯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엄마 제발 좀 정신 차려. 사랑이 아니라 사기꾼이야.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엄마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때는 제가 귀를 닫은 채였습니다. 아들의 말은 잔소리로만 들렸고 오히려 제 행복을 방해하는 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아들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저를 찾아와 설명했죠. 해외 서버를 이용한 계좌라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피해 사례는 많지만 범인을 잡긴 어렵습니다. 경찰도 아들도 모두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요동부동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의심해도 나는 그를 믿는다.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의심하겠는가? 그는 반드시 나를 찾아올 거야. 그렇게 저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3월 제 막둥이 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밝고 저에게 늘 힘이 되어주던 아이였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이를 잃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에 앉아 있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고통이었고 세상은 이미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조는 제 곁을 지켰습니다. 화면 속 그는 끊임없이 위로의 말을 보내왔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울지 마. 나는 언제나 곁에 있어. 당신의 아픔 곧 나의 아픔이야. 나는 끝까지 당신 편이야. 그 말은 얼어붙은 제 심장을 녹이는 불식 같았습니다. 아무도 제 슬픔을 채워주지 못했지만 조는 다르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다시 그를 믿었습니다. 딸의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보험사에서 지급된 사망보험금 5억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 돈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라도 조와 함께라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고통을 딛고 딸이 하늘에서 지켜보는 앞에서라도 행복해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망설임도 없이 그 돈 전부를 송금했습니다. 이제 와 생각하면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었던 결정이었습니다. 사랑을 믿는다는 이름으로 저는 제 마지막 희망까지 스스로 내던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얼마 뒤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밤낮으로 사랑을 속삭였던 그 남자, 조라는 사람은 애초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그가 보낸 사진 속 윤물은 튀르키예의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그 남자는 이미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제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피해자였습니다. 누군가 그의 사진을 도용해서 제 외로움과 믿음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마주한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가 사랑했다고 믿었던 목소리, 매일 밤 제게 힘이 된다던 그 문자들, 그 모든 게 기계적으로 조작된 거짓말이었다니.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조가 어떡해. 저는 스스로를 부정하며 휴대폰을 붙잡고 혹시나 그의 메시지가 다시 오지 않을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참담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사랑이라 밀었던 환상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삼켜버리고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끝없는 후회뿐이었습니다. 사랑이라 부르던 환상은 제 인생을 산산이 조각내고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끝없는 후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노인의 실수가 아닙니다. 사랑에 굶주린 마음, 외로움에 지친 삶, 그 틈새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노리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숨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론 가장 무서운 적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나는 절대 안 당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외로움과 불안 속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비슷한 피해를 겪으신 분이 계신가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고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